아주 놀라운 점은요,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도 병원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가공식품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식단. 죽는 그 순간까지 가공식품만 먹은 거죠. 그랬더니 20살에 간경화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국립암센터에서 그 연구한 건데, 이 SBS 뉴스를 보시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항암제도 안 듣는 암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을 성장시키고 전이에도 영향을 주고 암 성장률이 74%나 되고 암 전이율을 최대 11배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그 뉴스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튀긴 음식. 우리가 튀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음식을 튀기면 온도가 200도, 250도가 되는데 음식이 맛있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크릴 아미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논문에서는 결국 튀긴 음식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을 발생하고 결국에는 몸속에 유전자를,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발생한다 라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 보시면 튀긴 음식이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를 많이 만들어내고 암이 발생이 된다. 근데 이 논문은 네덜란드의 여성분들 55세에서 69세 62,000명의 여성분들을 11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궁 내막암이 327분, 난소암이 300분, 유방암이 1835분, 이렇게 암 발생량이 증가하더라. 튀김 음식에 의해서 라고 하는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튀긴 음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식품 첨가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는 유화제를 많이 씁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식품 첨가물의 유화제가 유통기한도 증가시켜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질감도 좋게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장내의 미생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이 없는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92,000명을 대상으로 한 6.7년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중에 식품 첨가물이 많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암의 발생률이 증가되더라. 그래서 유방암이 750분, 전립선암이 322분, 대장암이 207분이 발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 신문기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식품 첨가물을 음식에 넣잖아요. 1년 동안에 권장하는 식품 첨가물의 기본적인 양은요, 4kg에 4kg. 근데 실제 한국 사람이 실제 먹는 섭취량은 얼마인지 아세요? 4kg를 넘어섰다. 그게 얼마다? 24.9kg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9년도에 그 성인 50kg, 55kg 기준의 성인으로 보면 표백제, 그 다음에 발색제, 착색료, 감미료, 방부제에서 총 먹는 양이 24.9kg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독으로 쌓인다는 거죠. 이 내용 보세요. 사람이 정상적인 천연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만 가지고 먹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살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이 신문기사 보세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영국의 마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가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순간부터는 특이한 게 가공식품만 먹은 거예요. 감자튀김, 버터 바른 토스트, 통조림콩, 패스트푸드만 먹은 거죠. 이런 패스트푸드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간경화로 사망을 했어요. 언제? 20살에. 아주 놀라운 점은요,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도 병원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가공식품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식단. 죽는 그 순간까지 가공식품만 먹은 거죠. 그랬더니 20살에 간경화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연식품이 아닌 가공식품만 먹고 산다라고 하면 수명이 20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기준이 1마이크로미터 이제 그 사이즈인데 보통 1에서 5mm 기준으로 한 100만 분의 1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뇌 장벽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결국 암이라든가 치매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성분은 뭐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몸에 호르몬 관련 내분비를 교란시키고 면역을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암을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거, 환경의 나노 플라스틱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공기 중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흙에도 있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고기, 생선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결국 들어오면 대장암, 간암, 피부암, 유방암, 담도암, 백혈병, 췌장암 이런 거를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국립암센터에서 그 연구한 건데 이 SBS 뉴스를 보시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항암제도 안 듣는 암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을 성장시키고 전이에도 영향을 주고 암 성장률이 74%나 되고 암 전이율을 최대 11배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그 뉴스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놀라운 얘기인데 일주일 기준으로 현재 평균 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람수로 5g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셨나요? 이거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문제는 환경이 점점 플라스틱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측이 2100년도가 되면 일주일에 지금은 5g을 먹는데 그때는 몇 g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평균 일주일에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2100년도에는 얼마를 먹냐고요? 일주일에 48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2500장의 그 카드 하나의 사이즈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프로에서 봤는데요. 아주 이제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여자분이 나와서 이 플라스틱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상대편 입장인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송선님 지금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그 안경 플라스틱이에요. 송선님 지금 옷 입고 계시잖아요. 그거 플라스틱이에요. 송선님 지금 물 마셨잖아요. 그거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잖아요. 그거 플라스틱이에요. 송선님 신발도 플라스틱입니다. 송선님이 오늘 차 타고 오셨죠? 그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암 발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 치매나 파킨슨병, 뇌질환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있어요? 생수병, 종이컵, 우리가 차 마실 때 티백에서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뜨거운 물에. 그 티백에서도 있고, 마스크팩에도 있고, 물티슈에도 있고, 다 우리가 가능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루에 한 6,200번 정도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예민하게 또 내가 반응하고 또 완벽주의로 또 모든 걸 일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긴장감들이 많은 문제를 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걱정과 불안,
카테콜라민 이렇게 됐을 때 이 논문을 보시면 카테콜라민과 콜티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결국에는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신경화학, 호르몬, 면역에 영향을 미쳐서 이 논문을 보시면 결국 암을 발생시키고 암을 악화시킨다는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공포스러울 때 환경에서의 실험을 했어요. 이 논문을 보시면 45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나와요. 콜티졸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긴장할 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쭉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 NK셀,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근데 실제는 우리가 살면서 낙하산을 탄 건 아닌데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긴장감에서 살게 되면 똑같이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뚝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 보시면 우리가 우울감, 슬픔, 공허함, 원망, 그 다음에 막 경직, 억압 이런 감정들이 암을 발생시키더라 라고 하는 그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적인 성격, 특히 우울해하고 상실감이 많으면 암을 발생시키더라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보면 우리가 담배가 암에 해롭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는 담배 피는 것보다 개인적인 이런 불안한 성격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발생을 시키는 그 발생률을 더 높이더라. 그래서 흡연보다 더 위험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걱정을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내 몸은 더 나빠진다.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내 몸은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스스로 지워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 논문을 보시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감정은 뭐다? 화학물질이다. 없는 게 아니다. 물질이다. 근데 이 물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힘을 통한 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암을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유방암 환자들이에요. 유방암 환자들의 그 면역 반응, 삶의 질, 우울증에 대한 그 웃음 치료 효과를 봤는데 웃을수록 더 면역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8가지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항상 줄여야 된다. 줄이고 우리가 그거를 가능하면 내 몸에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